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전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이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사실 제가 이 LS 에코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궁금 한 것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이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이 LS 에코너지 주가를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을 좀 터치한 것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반등할 기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.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LS 에코너지 바로 볼 텐데, 일단 LS 에코너지 여태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훑어보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는 뭐 초고압 케이블, 배전 케이블, 그리고 통신선, 벅스터틀 이런 것들은 이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. 그리고 작년 7월 8월쯤이었죠.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었죠. 원래 기존 사업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성장 전망세였는데요. 현재 베트남림 같은 경우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한창 도시화율을 좀 성장세에 있는데, 이러한 것에 맞춰서 이 전력 케이블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, 이러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AI 발로 이 모멘텀이 더 생긴 부분이 있었었죠. 이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이 시설이 늘어나게 되려면은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상당해야 될 텐데, 그래서 이 전력 케이블에 대한 이 전망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LS 전선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미국에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해저 케이블 시공 능력과 노하우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 LS 에코에너지가 이 해저 케이블 사업으로 또 진출을 했었고요. 사실 해저 케이블이라고 한다면 이 풍력 에너지에 상당히 필요한 점이 있어요. 왜냐라고 해본다면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, 해상 풍력 발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된다면 이 바다에서 육지로 대규모로 전력을 끌어다 올 수 있는 이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산업, 디스플레이, 항공방산,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인데요. 히토류 생산량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. 근데 중국이 히토류를 좀 자원으로 무기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. 왜냐라고 한다면 예전부터 이 트럼프 때 있잖아요. 트럼프 때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, 그리고 바이든 때는 또 반도체 수출 금지, 이러한 것에 맞서서 중국은 이 전략 자산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내세운 바가 있었었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국은 히토류 의존도가 이 중국의 한 80% 정도 달하고 있는데, 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이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것들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차트 보면서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LS 에코에너지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 1% 정도 상승을 했다가 또 저가 부분은 마이너스 1.65%로 형성이 된 바가 있었었죠. 하지만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좀 마감을 한 바를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60일 이평선은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이 60일 이평선이 점차 올라오면서 과연 이 내일 장에 6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올지가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저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매수의 심리보다 이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,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.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
내일 장에서 60의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구간을 좀 지지 라인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이 과거에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줬던 바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장에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이 상승을 다시금 주어줄지, 그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제가 기간 설정을 4월 29일로 설정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LS 에코에너지가 4월 29일 이후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4월 29일 날짜로 좀 설정을 했고요. 4월 29일 날짜로 개인이 약 7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. 외국인 같은 경우는 65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이 기관 같은 경우 약 90만 주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지금 뭐 금투나 이 투신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타 법인에 대한 매수세로 보이고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이 기타 법인에 대한 매수세, 이 LS 전선으로 밝혀졌죠. 그러니까 지금 LS 에코에너지 대주주가 LS 전선인데, LS 전선에서 왜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느냐,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3월 15일 영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제가 추측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제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,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2세 오너 체제예요. 근데 3세 오너 체제로 변환하는 과정인데, 이 3세 오너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지분 구조 개편으로 이 LS 전선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러한 3월 15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자세하게 들어보실 분들은 제 3월 15일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좀 더 자세하게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4월 29일 이후로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약 24만 주, 오늘 특히 3만 4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1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지금 1위와 2위 거래원 순위, 이 창구가 모두 외국계 증권 창구이기 때문에 이 창구에서 이 매도세가 나오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이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외국인의 자본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니까, 그래서 창구적인 부분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